안녕하세요. 해공호쇼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10.81%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FDA 허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시가 대비해서 또 아래로 언더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안겨줬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또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을 좀 달래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앞에서 우리 FDA 허가 발표한 다음에 바로 9시 1분에 투자자분들에게 절반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기대해보자. 그리고 512 이평선을 말씀드리면서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잘 기다리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520평을 깨지지 않으면서 잘 받아 올려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냈죠. 네, 현재까지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유한양행을 비중을 어떻게 더 담을지 또 나머지 50%는 또 어디 가서 매도할지는 우리가 매매 신호 타점에서 제가 보고 의견들을 드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매매 신호 타점 우리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화살표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들어오셔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HLB 등등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 신호에 따라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렉나자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들, 뭐 기사나 뉴스 뭐 또는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역시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짧고 굵게 아주 좀 빨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렉나자. 자, 국내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가 개발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유한양행이 주가가 올라갈 때 오스코텍도 대차로 같이 동조돼서 가면서 올라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네스코가 개발을 했고 그걸 우리 비상장 회사니까 상장된 오스코텍이 우리 유한양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있어서 원 개발사가 그러니까 제네스코다. 그런데 이게 비상장사다 보니까 오스코텍이 상장사로서 주가가 같이 동조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결국은 해외로 수출은 우리 유한양행이 좀 더 개발을 진척을 해서 그것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으로 기술 수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 상장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스코텍에서 우리 그 유한양행, 그다음에 유한양행에서 어디로요? 얀센으로. 근데 얀센의 최대 주주는 우리 그 존슨은 존슨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요렇게 단계별로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우리 로열티라든가 이런 어떤 허가에 대한 어떤 그 돈을 받게 될 때 유한양행이 결국은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그 아래로 이제 오스코텍이 받게 되겠죠. 그럼 오스코텍도 그러면 그 아래에 제네스코로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간단 명료하죠. 네, 그래서 21년도입니다. 앞서 2021년도에 국산 신약 제31호라고 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6월 국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의 지금 렉나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받아가면서 실제로 올해 1분기 처방만 200여 원 정도 돌파됐다라는 소식들도 보셨을 겁니다. 올해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 올해 연내 1천억 원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렉나자가 우리 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 EGFR이죠. 이 부분이 기존의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1차 치료 옵션으로 강력히 권고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에스코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권고를 했어요.
강하게 이 부분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올해 3월 달이죠. 에스코가 올해 3월 달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1차 치료제 옵션으로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하고의 그 병력요법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치료 옵션을 어디를 좀 더 이렇게 권고를 강하게 줄지. 그런데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1차 치료 옵션으로 이제 선택한 이유는요. 그 타그리소가 게피티닙이라고 하는 앞서 그 우리 성분 대비해서 질병이나 어떤 사망 위험을 최대 54%까지 감소시켰다라는 그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치를 넘겼다라는 그 중요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치료 옵션으로 최종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에서는 우리 얀센의 리브리반트, 그다음에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이 병력요법이 최종 권고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에스코 일정에서 우리 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력요법이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 호재예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돼. 네. 에스코 일정도 연례 행사니까 우리 또 기다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폐암환자 중에 80%가 결국은 이렇게 질병들이 조금 더 와전돼서 이렇게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 변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암이 그러니까 변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환자가 80%가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제 그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우리 유한양행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FDA 허가를 잘 받으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 가치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실제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러니까 그 유한양행이 얀센과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2018년도에 우리 한국 돈으로는 한 1조 6천억 정도, 12억 5천만 달러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계약금과 마일스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했어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뉴스나 기사들 보면 이제 빅파머라고 이제 나오는 그 빅파머가 결국은 얀센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초기 계약금, 그 다음에 뭐 임상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국가별로 어떤 허가, 뭐 판매 등의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받은 돈이 바로 2천억 정도입니다. 기술료, 그 다음에 계약금, 요거를 이제 일부 선수금 2천억 정도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앞서서 그 계약 금액이 1조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2천억 정도를 먼저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1조 4천억 정도를 가지고 뭐 판매 성과라든가 마일스톤,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시아 시장, 뭐 중국이나 일본이 되겠죠. 그다음에 유럽 시장 추가적인 허가를 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를 향후에 단계별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시판 과정이 되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유한양행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특히 현금 흐름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기업 가치도 역시나 기업 가치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시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총 규모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돈 쪽으로 좀 더 가보면 우리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2023년도에 58억 달러 매출이 글로벌 매출이 2023년도에
얼마요? 58억 달러. 58억 달러니까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7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얀센의 최대 주주가 그 최대 주주인 존슨앤존슨이 향후에 우리 50억 달러 정도까지 매출 낼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 정도 우리 가능하다. 우리 이 정도 낼 수 있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럼 50억 달러면 얼마예요? 대략 1,300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조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6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얀센에 대한 어떤 글로벌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로열티 매출액 대비해서 10% 정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6조 5천억 정도에서 한 6,500억 정도 나오겠죠. 네, 요 정도 기본적으로 로열티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오스코텍과 또 나눠줘야 되고 또 오스코텍은 또 자회사에 또 나눠줘야 되는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로열티, 해외 쪽에서 나온 로열티는 이제 6대 4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뭐 40% 가량은 또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분명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 매출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되는 거예요. 우리 유한양행과 그래서 주가가 대체로 좀 동조되면서 같이 움직였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단일 품목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발생되니까 기존에 뭐 유한양행이 일반적인 우리 제약바이오 뭐 회사들, 신약 개발 회사들처럼 뭐 매출이 뭐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안 좋은 회사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발생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여기 아마 정산도 지금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왜냐면 전망치니까요. 전망치니까 이게 지금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가늠하기가 아직 어렵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특히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얼마나 매출과 영업이익들에 좀 긍정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점프업 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정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얼마나 앞으로 반영될 거냐. 그리고 유럽과 중국, 일본 이미 다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기에서 또 호재 소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허가해 줬는데 허가 안 해줄 이유가 있어요? 굳이 특별하게 뭐 유럽에서 뭐 막는다든지 일본에서 막을 이유가 있나요?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로 보면 그걸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 시총이 8조 5천억입니다. 오늘 종가 수준으로요. 시총이 8조 5천억. 그쵸? 그런데 기존의 매출액이 2조 수준이에요. 기존의 매출이 2조 수준,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가. 그런데 내년에는 또 2조 2천억, 내년에는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전망치는 나오는데 이거 아마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8조 정도의 우리 그 유한양행이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요. PER이 대략 40배, PBR이 3배 정도예요. 아, 이거 그렇게 지금 비싸게 고평가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유한양행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래 10만원대 좀 넘겨서 한 12만원대까지는 좀 하반기 기대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12만원대 정도 수준 그리고 시총이 10조가 좀 넘어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는지 우리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역시나 기술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을 보면 요렇게 여기 매도 신호가 앞에서 잡혔었고요. 여기 매수 신호가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좀 보유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 뒤에서도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사고 팔고 대응하면서 이 과정들이 매매 신호 타점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대응하시면 보다 기술적인 대응들도 좀 더 투자자님들이 좀 더 이렇게 최대한 좀 저점에서 그리고 최대한 좀 고점에서 좀 잘 트레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대응하시고요. 우리 투자자님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한양행 좋은 성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